예, 이항영의 뉴욕 앤 서울 글로벌 증시부터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항영 전문위원 연결돼 있습니다. 위원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이한입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국내 기업은 실적들이 생각보다도 안 좋은데 미국은 그래도 실적이 선방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수도 나름 선방하는데 금요일은 또다시 좀 밀렸습니다. 금요일 시장 이유하고 특징 좀 봐주십시오. 네, 맞습니다. 금요일 날은 3대 주스가 모두 좀 흘러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일 만에 주시장이 꽤 많이 내렸죠. 특히 막판에 많이 내렸는데요. 하루 종일 결국은 무역 협상, 무역 전쟁 이런 것들이 시장을 좀 정신없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초반에는 말이죠. 미국과 중국이 아니라 미국과 캐나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소위 납다 세컨드 라운드가 일단은 상당 부분 이제 되는 거로 하면서 소위 관세, 철강에 대한 관세를 부과했던 것을 이제 철폐한다. 이런 것이 나오면서 시장 분위기가 좋았는데요. 갑자기 미국에서 한 방송국에서 이런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의 지금 협상이 지금 완전히 모리모중이다라는 얘기죠. 한국말로 표현하면. 그러니까 다음 회의 일정도 못 잡고 있고 머리 없다는 얘기했고요. 거기다가 또 중국에서 상무부에서 대변이 이런 얘기한 거 아니니까 미국이 소위 가해행위라고 번역할 수 있겠는데요. 쉽게 보면 못 살기 운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무역 협상이 무산됐다고 얘기하는 것인데 쉽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 우리 지난 한국 시장에서도 목요일날 금요일날 크게 돼서 특별됐는데 결국 화이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화이와 거래를 하는 모든 미국 회사들에 대해서 이제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제 실질을 못하게 하다 보니 이제 그것들에서 중국도 이제 발끈한 거죠. 그러면서 이제 중국의 언론이라든가 중국 상무부에서도 본격적으로 이제 추가 보복에 나서겠다고 하니 일부에서는 당장 오늘이라도 이번 주 초에라도 중국의 추가 보복 가능성을 얘기하면서 주시장이 한마디로 싸해지면서 막판에 좀 밀려나는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실제로 이런 거거든요. 그 화이만 하더라도요. 지금 1년에 화이가 해외에서 부품으로 수입하는 것이 한 700억에서 800억 불 되는데 그중에서 100억 달러 이상이 미국 제품이라는 겁니다. 미국산 부품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 좀 어느 것이 사실인지 모르겠는데 로이터에서 단독 뉴스가 한번 나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보도가 됐던데 그럼 무슨 얘기냐면 화이의 지금 수출인 거 서로 막는 것을 한 90일 유예 가능성을 얘기하고 있다는 흘리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급박하게 계속 반영되고 있는데 보여지고 있는데 주시장의 어떤 혼조권에 좀 머물렀다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하여튼 결론은 우리가 이러해서 나온 결론은 주시장이 좀 안 좋게 끝났고요. 우리가 시장에서 결국은 가장 걱정되는 것이 이런 무역 전쟁이 결국 통화 전쟁까지 가는 것인데요. 미국 달러는 트럼프 대통령의 원하는 거와 완전히 반대로 다시 한번 올라가는 모습. 조금만 더 올라가면 2017년 이후 최고치 다시 갱신할 수 있겠고요. 이제 문제는 중국의 위안화죠. 물론 중국도 계속해서 위안화를 약세로 마냥 갈 수는 없지만 어찌되었건 지금 작년 11월 수준 가고 있고 이게 조금만 더 위안화가 약해지면 바로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약세로 가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중국, 미국 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바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시장에서 이번 주 초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글로벌 시장에 오늘 중국 시장부터 열리면서 좀 관전 포인트가 있겠고요. 사실상 주말에 발표된 경제지표는 좋았습니다. 뭐냐면 미시간 대학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신뢰지수가 2004년 1월 이후 최고치에 나왔지만 앞서 말씀드렸던 이런 긍정적인 소식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무역 분쟁과 관련된 뉴스가 악재가 시장을 좀 억누른 하루였습니다. 예. 큰 틀에서 보면 이제 미중 간의 무역 협상하고 또 미국의 통화 정책에 관심이 있는데 보면 이번 주에 이제 연준 의사록이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6월에 또 FOMC가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으로서는 행정부는 압박하고 있지만 금리를 당장 내릴 것 같지는 않고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주요한 일정들인데 그 말씀하시는 것들이 이제 우리가 일단은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일단 연준 의사를 발표되는데 일단 이번 주에도 역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역 전쟁에 대한 각종 긴장 관계가 계속될 수밖에 없겠죠. 물론 긍정적인 사람들의 목소리로는 일단 6월 말에 있을 G20 회담에서 오사카에서 있지 않습니까? 여기서 결국 타결될 것이라는 기대감은 있으나 지난 금요일날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만만한 것은 아니죠. 특히 지적재산권이라든가 이런 법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생각보다 이렇게 쉽지는 않을 수도 있다라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바로 질문하신 연준인데요. 연준이 4월 회의록이 이제 수요일날 발표됩니다. 미국 동부 시간으로 2시 발표되는데요. 사실 공식 발표문에서는 지난 4월 말 회담에서 연준에서요.
금리 인하 가능성이나 인상 가능성 다 배제되었지만 일부 의원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좀 제기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그런 것들이 흥미롭겠고요. 특히 오늘 밤부터요. 우리 시간을 보면 오늘 밤부터 해서 파월 의장이 코멘트할 기회가 여러 차례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라든가 뉴욕 세인트루이스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번 주에 두세 명의 주요 모임에 가서 연설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런 상황 그리고 6월 달에 혹시라도 있을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혹시라도 힌트를 줄 수 있을지 이런 게 좀 포인트가 되겠고요. 경제 데이터는 역시 이번 주에는 아마 이번 주 목요일 날 있을 내구재 주문 그리고 기존 주택 판매, 신규 주택 판매 정도가 관전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실적 이제 거의 다 끝났습니다. 아마 1분기 실적은 1.5%에서 1.4에서 1.5% 정도 플러스라고 지금 잠정적으로 계속 나오고 있고요. 홈디포나 로스 같은 이번 주에는 소위 전통적인 소위 그 유통업체들의 실적 발표가 잇따라 있다는 거, 그 정도가 일단 관전 포인트가 되겠네요. 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건 이제 이익이 1.4에서 1.5% 정도 늘어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제가 이제 앞서 이제 위원님 코멘트 해가지고 미국의 이익이 한 5% 늘어난다고 말씀드렸는데 정정을 해주셨습니다. 우리는 뭐 이익이 37%나 줄어드는 형국인데 미국 기업들은 그래도 이익이 늘어납니다. 뉴욕 증시 특징주, 국내 증시 연관 지을 만한 기업 찾아주십시오. 네, 사실 최근에 이 코너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주식시장이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지난 금요일날 못했는데, 그날 못했었는데요. 언더아머 하면 여러분들도 많이 또 스포츠 팬들 이렇게 많이 아실 것 같습니다. 스테판 커리 하면 언더아머 아실 텐데요. 좀 최근에 별로 안 좋았었는데, 한 2, 3년 동안요. 경영진이 회사 전반대에서 아주 적극적인 청사진을 발표했거든요. 그러면서 월가에서도 이번에 평가 좀 좋게 나오면서요. JP모건에서 중립에서 비중 확대를 올렸습니다. 투자 의견은 목표 주가를 23에서 29달러 올려가면서 급반등을 했는데요. 이것뿐만 아닙니다. 사실상 보면 최근에 나이키라든가요. 그리고 룰루레몬 이런 것들이 계속 고공행진을 가고 있기 때문에 역시 글로벌 브랜드에 대한 것들이 최근에 무역 분쟁이랑 상관없이 여전히 팬심리 두터운 것들이 좀 잘 나가고 있다고 보셔야 되겠고요. 국내에서는 뭐 이 나이키라든가 룰루레몬 얘기할 때마다 했던 주식이 딱 하나 있죠. 한국 그 필라코리아가 되겠는데요. 역시 대한민국 기업이지만 글로벌 브랜드 그에 대한 충성도 이런 것도 역시 주가 상승 사상적 효과 계속 가고 있는데요. 이런 것들은 밑바탕이 아닌가 싶습니다. 종목의 선택이 이제 한정될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작금의 현실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네요. 네, 뉴욕앤서울 이양영 전문위원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